내가 네 엄마야. 30년 만에 처음 들은 그 목소리.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제 이름은 김지원, 올해 33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랐죠.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내 친엄마는 누구일까? 왜 날 버린 걸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곤 했습니다. 25이 되던 해,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양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기록이 불완전해서 생모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네요. 입양기관 상담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DNA 등록을 하고 입양인 모임에도 나가고 SNS에도 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1992년 3월 15일생 서울 은평구에서 발견된 여아를 찾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한국 생활도 5년 차.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그 연락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여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동안 계속 느껴지는 시선. 돌아보니 그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기, 혹시 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저를 어떻게? 내가 네 엄마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년. 30년을 기다렸던 그 말. 하지만 들었을 때 느낌은 달랐어요.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나서. 엄마라고요?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왜 날 버렸어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자는, 아니, 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깐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이 여자는 왜 30년이 지나서야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왜 딸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계속 들어주세요.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카페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여자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말해보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날 버렸는지. 그 여자가, 김소영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널 버린 게 아니야. 1992년 나는 21살이었어. 대학교 2학년이었지. 너희 아버지를 만난 건 그해 봄이었어.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둘 다 가난한 학생이었지. 네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난 정말 기뻤어. 너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김소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네가 뱃속에 있을 때였어. 7개월째였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어. 집안은 반대했어.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건 당시에는 그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1살. 돈도 없고 학교도 그만둬야 하고 혼자서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하지만 낙태는 절대 할 수 없었어. 이미 7개월이나 된 네가 내 뱃속에서 움직이는 걸 매일 느꼈는데 어떻게 포기해?
김소영 씨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초음파 사진이 있었어요. 이게 너야. 7개월 때 사진 속 작은 생명. 그게 나였습니다. 출산하던 나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였어. 3일. 딱 3일을 너와 함께 보냈어. 병원비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 3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입양을 보냈어요? 김소영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났어. 돈이 없다고. 갈 곳도 없었어. 너를 안고 거리를 헤맸지. 3월이었는데도 정말 추웠어. 고시원에 겨우 방을 얻었어.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나가라고 했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 너는 자꾸 아팠어. 기저귀도 분유도 제때 못 사줬고 밤새 울어대는 널 안고 나도 함께 울었어. 잠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어느 날은 말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네가 이틀 동안 계속 울었어. 뭘 해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와서 너를 재워야 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날 밤 나는 너를 안고 옥상으로 갔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옥상, 응. 3층 건물이었어. 그리 높지도 않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어. 너를 안고 난간 앞에 섰어. 이렇게 끝내면 다 편해질까? 둘 다 이 고통에서 해방될까?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저를 바라봤어요. 네가 갑자기 울음을 멈췄어. 그리고 날 보고 웃었어. 달빛 아래서 방글방글 웃는 네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 아이는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 아이는 살아야 해. 그래서 내려왔어. 그리고 결심했지. 내가 키울 수 없다면 이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야겠다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입양기관에 연락했어.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상담사가 말했지. 미국에 좋은 가정이 있어요. 부유하고 따뜻한 집이에요. 이 아기를 정말 사랑해 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 적어도 너는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마지막 날 밤 너를 온종일 안고 있었어. 한시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 네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작은 발가락도 세어보고 보조개도 100번도 넘게 쓰다듬었어. 그리고 속상했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어려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를 살리는 거야. 행복하게 살아. 건강하게 자라. 엄마는 평생 널 기억할게. 평생 사랑할게. 다음날 아침. 입양기관에 너를 맡겼어. 상담사가 널 내 품에서 가져갈 때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네 울음소리가 멀어질 때 나도 쓰러졌어. 상담사들이 나를 부축해서 일으켰지. 하지만 나는 이미 죽은 것 같았어. 집으로 돌아와서 네가 쓰던 담요를 안고 사흘 밤낮을 울었어. 그리고 생각했어. 이제 어떻게 살지? 입양을 보내고 한 달 후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아기를 안은 엄마가 들어왔어. 그 아기가 너만 했어. 그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 지금쯤 우리 지원이도 저렇게 우유를 먹고 있을까? 그날 밤 집에 와서 손목을 그었어. 여기. 그녀가 팔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상처 자국이 뚜렷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상담 선생님이 옆에 있었어. 왜 그랬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딸 때문인가요? 네, 그 선생님이 말했어.
그럼 딸을 다시 만나야죠. 그때까지는 살아야죠. 그 말이 나를 붙잡았어. 그래.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해. 그때까지는 살아야 해. 그 후로는 죽으려 하지 않았어. 대신 널 찾기 시작했지. 그 후로 30년 동안 매일같이 널 찾았어. 입양기관에 수도 없이 찾아갔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어. 5년 전부터는 DNA 등록도 했어. 혹시 네가 나를 찾을까봐. 그리고 3개월 전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어. DNA가 매칭됐다고. 너를 찾았다고. 제가 입양기관에 DNA를 등록한 게 3개월 전이었습니다. 주소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렸어. 네가 일하는 카페를 알게 됐을 때 몇 번이나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어. 용기가 나지 않았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날 용서해 줄까? 날 엄마라고 불러줄까? 하지만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 네 생일이잖아. 3월 15일.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30년 전 오늘 너를 세상에 보냈어. 그리고 30년 후 오늘 다시 너를 찾았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 있던 분노, 원망, 상처, 모든 것이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김소영 씨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포옹. 모녀의 재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30년. 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반전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엄마가 저를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어. 도착한 곳은 작은 원룸.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깜짝 놀랐습니다. 벽 한쪽 전체가 제 사진으로 가득했어요. 이게 내가 상상하며 그린 네 모습이야. 돌사진, 백일사진, 유치원 입학사진, 초등학교 졸업사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엄마가 상상으로 그린 제 모습들. 너를 보낼 때 사진을 딱 한 장 찍었어. 그 사진을 보면서 지금쯤 이렇게 자랐을까? 하고 그렸어. 사진 옆에는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네 생일마다 쓴 편지야. 보내지 못한 편지. 30통의 편지. 30년의 편지. 하나하나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첫돌 축하해 지원아. 엄마는 오늘도 널 그리워해. 초등학교 입학 축하해. 공부 잘하고 있니?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니? 20살 생일 축하해. 이제 어른이 됐구나. 엄마는 아직도 널 찾고 있어. 30살 생일 축하해. 너도 이제 가정을 꾸렸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래. 매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엄마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통장. 이건 네가 미국에서 돌아올까 봐. 매달 조금씩 모은 거야. 혹시 네가 돈이 필요할까 봐. 통장을 보니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한 달도 빠짐없이. 잔액 1,847만 원. 30년 동안 모은 거야. 많지는 않지만 네가 필요하면 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미안해. 더 많이 못 모아서. 아니에요. 충분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30년 내내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 집에서 처음으로 잤습니다. 30년 만에 엄마 품에서. 잘 자, 내 딸. 잘 자요, 엄마. 그렇게 우리의 30년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원아, 오늘 저녁 뭐 먹을래? 퇴근 후 엄마의 전화를 받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엄마와 함께 사는 집. 처음엔 어색했어요. 30년을 떨어져 살았으니까요.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응, 당연하지. 네 집인데. 아니에요. 엄마 집인데. 우리 집이야, 지원아. 그 말에 또 울컥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편하게 냉장고를 열고 거실에서 다리를 뻗고 누워있고 엄마 방에 들어가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엄마, 오늘 카페에 진상 손님이 왔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사소한 일상도, 고민도, 기쁜 일도. 엄마는 지금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5년 전에 정규직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응. 정규직이 되면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널 찾았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엄마의 모든 삶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저에게는 꿈 같은 일상입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원아, 미국 부모님은 어떠셨어? 정말 좋으셨어요.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워. 내가 하지 못한 걸 대신해줘서. 엄마는 제 양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해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미국 가는 거 알죠? 응.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 엄마도 같이 갈래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네. 두 엄마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두 분 다 만나야죠. 엄마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LA 공항. 엄마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떨고 있었어요. 지원아, 나 너무 떨려. 엄마, 괜찮을 거예요. 공항 입국장에서 양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맘, 데드.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엄마. 양엄마가 엄마를 보았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양엄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You must be Soyoung. 소영 씨시죠? 예스. I'm so sorry. 네.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양엄마가 한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양엄마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Thank you. Thank you for giving birth to her. 고마워요. 이 아이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엄마가 무너졌습니다. I'm sorry. I'm so sorry. 미안해요. Don't be sorry. You gave her a chance to live.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아이에게 살 기회를 주셨어요. 두 엄마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양엄마가 준비한 음식들, 그리고 엄마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반찬들. This is kimchi. 지원 loves it. 이게 김치예요. Oh, we know. She makes us buy it every week. 매주 사달라고 해요. 모두 웃었습니다. 며칠 후 양부모님은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공원. 그곳에는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포아워 도터 지원 후 브로트 어스 조이 언드러브.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준 딸 지원을 위해. We made this bench 10 is ago. This is our special place. 10년 전에 만들었어. 우리의 특별한 장소야. 엄마가 명판을 쓰다듬었습니다. Beautiful. 아름답네요. 양엄마가 말했어요. Soyoung, would you like to add your name? She's your daughter too. 소영 씨, 당신 이름도 추가하실래요? 이 아이는 당신의 딸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날
벤치에 새로운 명판이 추가되었습니다. 언드 프롬 소영, 더 머더후 게이브 허 라이프 언드 네버 퍼가트. 그리고 소영으로부터 생명을 주고 결코 잊지 않은 엄마로부터. 그 벤치에 세 여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엄마와 한 딸.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양부모님과는 매주 영상통화를 하고 명절이면 서로를 방문합니다. 며칠 전 엄마가 저를 부르더니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은반지. 이건 네 아버지가 내게 준 거야. 결혼하자고 프러포즈 하면서 30년 동안 간직했어. 언젠가 널 만나면 주려고. 엄마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이건 네 거야. 네 아버지의 사랑이야. 반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아버지. 하지만 그분도 저를 사랑했다는 것. 그날 밤 3개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양부모님 사진, 엄마 사진, 그리고 아버지 사진. 생크 유맘 언드데드.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아빠,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에게는 이제 3명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30년을 기다린 사랑.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아로 자라며 상처받은 분들, 친부모를 찾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이를 입양 보내고 후회하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오늘도 저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러면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죠. 나도 사랑해, 내 딸.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 엄마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입양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위로하고 응원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